네, 안녕하세요. 고추박사 이은수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계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뇨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비뇨기과는 소변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남성 생식기 아니면 성기능 장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 게 비뇨기과죠. 여러분들 소변 잘 보시나요? 남성분은 남성분들대로, 여성분은 여성분들대로 소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잘 오는 게 이제 방광염 그런 것들이 잘 오죠. 그것 때문에 고생들 좀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반면에 이제 전립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약간 또 성기능 장애, 불임 내지는 발기 장애, 조루 이런 것들 때문에 비뇨기과에 많이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여성분들 주로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주로 오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배뇨 장애를 얘기하죠. 배뇨 장애 이게 말 그대로 소변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왜 잘 못 보냐? 왜 장애가 있을까? 소변을 보는데 주로 이제 방광이라는 곳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변을 저장해 놓는 곳이죠. 근데 저장해 놓으니까 얌전하게 저장했으면 되는데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불안해갖고 자꾸 화장실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이 가득 찼을 때 보통 우리가 한 350에서 한 450cc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소변이 찼을 때 화장실 가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소변이 조금만 있어도 빨리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척추에 장애가 있다든가 척추를 다쳤다든가 소위 이제 허리를 다쳤다든가 그래서 또 소변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요실금 아시죠? 요실금은 이 주로 골반 근육이 있습니다. 골반 근육에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략근이 망가졌을 때 요실금이 작아요. 그래서 아기 낳는 분들이 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기를 많이 낳았다든가 그럴 때 주로 요실금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략근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오줌이 조금만 차도 소변을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로 여성분들 모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막 웃으면서 소변이 질근거린다 내지는 소변이 소변 싸지 않았니 이런 얘기들 하세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들이 다 요실금입니다. 웃다 보니까 고감이 올라가면서 본인도 모르게 소변에 흘러나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경미한 경우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만 조금 심하다 보면 우리가 수술도 요실금 수술이죠.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찬물에 손 담그면 또 소변이 흘러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유독 관략근에 문제가 있을 때를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이제 배뇨 장애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여성분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런 게 없냐? 물론 남성분들도 배뇨 장애가 있죠. 그 중에 물론 똑같은 여성분들하고 똑같은 일 때문에 똑같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다른 소변 보는데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립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방광 바로 밑에 있는데 그 안으로 요도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지금 노란 게 방광이고 그 바로 밑에 초록색 반짝반짝하는데 이제 전립선입니다. 글로 오줌이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기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염증이 올 수도 있고 전립선염, 안 그러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각각 증상들이 좀 달라요. 전립선염이 오면은 염증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랫배도 불편하고 소음 가는 것도 불편하고 뭐 회음부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감을 호소해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또 하나 전립선이 비대증이라는 게 있어요. 비대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양성 혹입니다. 여러분들 혹부리형과 혹처럼 전립선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줌 내려가는 게 눌러요. 누르니까 어떻게 되냐? 소변이 제대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랑이 뭐 비가 오는데 또랑에서 물이 쫙쫙 잘 빠져야지 별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중 거기에 나뭇가지라든가 지저분한 게 가득 고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제대로 못 나가게 되죠. 어떤 면에서 비대증은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소변 나가는 길을 커진 비대증이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 자주 간다든가 소변 봐도 소변 볼 것 같지 않은 잔뇨감 때문에 고생을 하든가 소변 줄기가 약하다든가 아니면 급박요라든가 소변이 급해요. 참지 못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소변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누르죠. 나이 먹었더니 야 옛날에는 소변 그냥 쫙 하고 시원하게 나갔는데 요새 소변 보니까 소변이 뭐 발끝에 떨어져 오줌이 가늘게 나와 찔찔거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대증 증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밤에 깨요. 물론 여성분들도 밤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변 때문에 남성분들 가운데 밤에 자꾸 깨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그럼 옆에 계신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고 왜 이렇게 밤에 자꾸 일어나 잠 못 자게 딴방 가서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바로 비대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돼요. 뭐 요속 검사니 전립선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초음파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소변을 제대로 있는 잔뇨는 없는지 이런 검사를 해갖고 약을 쓰면 됩니다. 대부분 옛날엔 다 수술했지만 요새는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약 갖고 다 해결해요. 물론 약 갖고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이제 요도를 통해서 기구를 넣어갖고 커져 있는 전립선을 긁어내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이제 유로리프트라 해갖고 실로 양쪽에 호치켓 바켓을 딱 해서 공간을 넓혀주는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유로리프트라는 경우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국소만 치료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꾸 이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게 다 편해지고 쉬워진 치료도 많이 개선이 됐죠. 옛날에 다 저희 수련 받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요도에다가 기계를 넣어서 긁어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뭐 긁어내더라도 뭐 홀레빈이 아니면 레이저 말고라도 뭐 바이폴라니 뭐 플라즈마니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갖고 편하게 얼마든지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의학이 발전한 오래 살면서 주변에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암이죠. 전립선암. 전립선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죠. 그죠? 그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조기에 증상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가 이제 45세 넘어갔다든가 50세 넘어가면 1년에 한 번씩 혈액검사. 혈액검사를 통해서 암을 찾아내요. 그건 이제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갖고 전립선 안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전립선 내에 혹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검사였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을 찾아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에 암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술하든가 아니면 뭐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를 너무 놓치면 그것도 힘들어지지만 요즘엔 조기 발견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비뇨기과학에서는 45세 내지 50살만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나이 때 되면은
전립선에 다 문제가 오더라. 다 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이제 50대 한 40%, 한 70대 70%가 전립선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거니까 국장님하고 비뇨기과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립선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배뇨장애, 소변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치료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만 하시면 얼마든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또 비뇨기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성기능 장애죠. 여러분들 뭐 밤일 잘하냐? 너는 어떠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남성분들이 이제 고개 숙인 남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중년 넘으면 고개 숙인 남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사정이 또 너무 빨라서, 아니면 또 사정이 잘 안 돼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이 너무 빠르면 조루라고 그러고, 사정이 잘 안 되면 또 지루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다 현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발기장애죠. 근데 발기장애조차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발기가 되려면 뭐 어느 하나 그냥 이 자동차 굴러가는 거 똑같아요. 이 여러 가지 복합돼줘야지 발기되는 것 되거든요. 뭐 크게는 이제 시민성하고 구조적인 거하고 둘로 있는데요. 시민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래갖고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 구조적인 거는 거기에 뭐 혈관이 망가졌다든가 말초 신경이 고장났다든가 호르몬 계통이라든가 어떤 내부 구조의 이상으로 인해 갖고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아그라 아시죠? 네, 먹는 발기약. 그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혈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음경 내에 혈관이 미세 혈관들이 고였다 보니까 걔네들이 노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한 50대 넘어간다 그러면 많이들 고장났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비아그라를 처방을 내주게 됩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약들이 많죠. 빅스, 자이데나 많습니다. 그런 약들은 치료약은 아닙니다. 근본 치료. 단지 그때그때 성관계 각기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복용하면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갖고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발기가 되고, 그러면서 간직도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성관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약들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뭔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약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도 나서 젊은 분들이 약을 달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안 될 때는 진짜 안 된다. 그럴 때 나이 드신 분들하고 틀려요. 그런 분들은 원인을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 젊은데 내가 벌써 이렇게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갖고 비아그라 같은 걸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비뇨기과에 가셔갖고 한번 점검을 해서 고장이 뭔지 찾아서 고치는 수가, 고치면 얼마든지 성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필요 없이 비아그라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비뇨기과 한번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난 약 먹어도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비아그라 4분의 1 정도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비아그라 반알만 써도 됐는데 최근엔 비아그라 한 알 먹어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그런 분들은 비뇨기과 가셔갖고 나 안 된다.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또 원인도 찾을 겸해서 비뇨기과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그걸 어떤 분들은 2알, 3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거는 위험한 거고, 내가 비아그라를 먹었는데 써있어 정량을 먹었는데 자기가 정량을 먹는데 그런 이야기 안 듣는다 그럴 때는 비행기가 오셔갖고 검사해보고 정 안 된다 그럴 때는 혈관이 만지 노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더 이상 혈관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젊은 분들은 혈관을 치료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ED1000이라는 기계가 있어갖고 거기에 음경에 있는 혈관을 자극을 주면은 음경에 있는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요즘 현대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경에 있는 혈관 재생하는, 여러분들 얼굴 박피 통해서 얼굴 피부 재생하듯이 마찬가지로 음경 내에 있는 혈관을 재생하는 치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발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장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잘 안 돼 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보형물이라고 해갖고 음경 내에 보형물 수술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 유방 수술하죠. 그 실리콘 물주머니를 갖다 넣어주죠. 생리식염 들어있는. 그래서 유방 수술을 하듯이 남성분들은 그 안에 실리콘 물주머니를 음경 내에 넣어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음경 내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물이 들어가면 발기가 되고 물이 빠져나오면 발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발기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 병원은 옛날부터 시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들 알려져 갖고 관심 있고 수술들을 좀 최근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나 약 먹어도 안 돼 그래갖고 실망을 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니까 비뇨기과에 가셔서 그런 수술에 대한 얘기를 들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됩니다만 지금 100세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70대, 80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기능은 빨리 끝나요. 50대 돼서 성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체는 건강한데 이런 성기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비뇨기과 가시면 비뇨기과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뇨기과가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호들만 쭉쭉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배뇨장애, 소변을 봐도 잘 못 넣어. 어떤 분들은 나 요실금, 요즘 찔끔거려, 밤에 자꾸 깨, 이런 것들이 다 비뇨기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남성분들 경우에서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 오줌 줄기가 너무 가늘어, 오줌이 똑똑 떨어져,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뇨기과 가서 치료 받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성기능 장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약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또 남성 부림도 물론 끼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뇨생식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또 비뇨기과에 한번 가셔서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말고 진료받고 정상을 회복하시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가 바로 비뇨의학과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비뇨기과에 들려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추박사 이은수였습니다.